의식적인 건 무의식적인 건 삶 안에서 왔을 때 사실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저항이라는 작용에 의해서 사실 거기서 굉장히 또 다른 긍정적인 힘으로 재생산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억압과 주체와 이 재생산의 관계에 대해서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시고 그것들을 작품에 어떻게 그것들을 좀 표현하시는지. 어떤 재생산이라는 게 사실 그것들을 표현해내는 어떤 연극의 방식이 자체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왜냐하면 억압하던 인간들이 계속 나오고 그들이 좀 이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해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재생산의 지점이라는 것과 그 주체를 벗어난다는 개념은 사실은 저항과도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억압들을 어떻게 내가 이것들을 끄집어내서 내 두 눈앞에 놓고 이것들을 관찰을 하고,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항이라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들을 인물로 녹여냈을 때는 어떤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조금 그 저항에 굴복하는 인간들의 모습들도 보여지지만은, 그게 이제 조금 저도 이렇게 좀 변해가는 어떤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저항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지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조금 제시를 하는 것도 계속해서 제가 고민하고 공연에 담아내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외부에서의 위협이나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하고 연계해서 본다라고 하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 보이지 않는 이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나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수동적으로 보여요.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조차도 사실 그거는 선택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 구조 전체를 담고 있는 그 큰 구조나 시스템에 대한 억압에 대해서 이 두 명의 주인공들이 대면하거나 그것들을 인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저는 보이지 않아서 실제로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 의도하신 건지 일부러. 먼저 그 주사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은, 저는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가 무의식과 욕망의 메커니즘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는 주사위를 잡는 손의 형태, 그다음에 던지는 힘의 강도, 공기 중의 마찰, 그리고 떨어졌을 때 바닥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우연적으로 선택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이 욕망들을 추동하는 힘도 욕망이 대상을 선택할 때 무의식에서 갖고 오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도 굉장히 우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사위에 대한 개념들을 썼던 건데, 주사위에 대한 개념들이 그래서 주사위가 맨 마지막 장면에 사실 등장을 하는데, 다 같이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말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아니면은 이 과정들만 먼저 보여드릴까 했을 때, 결말은 제가 그냥 말로 풀기 위해서 사실 이 과정들을 보여드린 건데, 그래서 맨 마지막 장면에서 다 같이 주사위를 던지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 억압받은 이 강박증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수동적이고 외부로부터는 오는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지만, 결국에는 이 공연 전체를 통해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해가가지고 결국에 이들이 외부로 나가서 그것들을 완전히 확인하고 진짜 재난이 일어나는지 폭동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까지 능동적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그 우연들, 이것들을 그냥 계속 긍정할 수 있고, 내가 이것들을 긍정한다는 건 또한 무의식과 욕망의 메커니즘들을 긍정한다는 거고, 그 긍정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내가 억압된 부분들의 한편이 좀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또 마주했을 때 더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마지막에 좀 하거든요. 뭐 그걸 말로 하진 않지만은 그게 지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키워드들이 뭐 주체, 뭐 억압, 그다음 폭력, 그다음에 또 외적 동시, 뭐 선택, 이런 키워드들이 쭉 이렇게 재생산, 그다음에 연극, 영화 뭐 이런 키워드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혹시 그 이현재 컴퍼니에서 평상시에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어떤 키워드들에 맞서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 이론들을 계속 개진을 하면서 저희가 팀원들이 한 명씩 구성이 될 때
어떤 방향점이나 목표치가 거의 비슷한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모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훈련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진짜 공부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각자의 어떤 억압의 지점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공연을 올릴 때도 계속해서 어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그 신체적 연극 훈련이라고 이제 따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거 안에서 말하는 어떤 키워드의 지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에 관한 대화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억압이랑 되게 좀 맞닿아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평소에도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로 폭력을 받고 있는지 근데 그것들이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게 억압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네,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 뭐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훈련은 어떻게 한 가지 예를 좀 정해진 움직임이 아니라 굉장히 안 움직여본 움직임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훈련들은 이제 그 공간에다가 일단 그냥 선을 그리는 건데 이 선을 이렇게 그리는 게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가다가 어느 이 근육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 강도 이상으로 사용하기 위한 선들을 뭐랄까요? 그래서 조금 그 훈련 자체가 조금 이게 괴기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때로는 근데 그런 어떤 선 그리기를 통한 훈련들이 좀 되고 나면은 정말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원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손이 원하면 손이 원하는 대로 가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하는 신체적인 연극이 연기를 몸으로 또 하는 거다 보니까 상태에 또 집중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난 상태를 단순히 만들어서 그 화가 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들 또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가의 지점들과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안 쓰는 근육들을 쓰면서 평정에 도달하는 어떤 그 요가랑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체극하고 신체적 연극의 차이점은 뭘까요? 신체극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자체가 조금 많이 부재합니다. 텍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시적인 텍스트들이 많고 근데 신체적 연극은 그러니까 그 연극 안에서 신체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몸으로 그러니까 극 전체가 이제 몸으로 표현된다기보다는 텍스트 안에서 몸이 하나의 텍스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체적 연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력이랄지 억압, 보이지 않는 억압이랄지 이런 걸 영상으로 이제 또 담아내셔서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 에세이에서는 영상과 연극의 결정적 차이는 이제 선택이라고. 네, 결정적인 차이까지라고는 생각 안 해요. 결정적인 차이는 그 응시의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택은 뭐 그냥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응시해야 될 지점들을 다 보여주고 있고 연극은 우리가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되고 그게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응시의 차이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그 배우와 관객들이 서로 보고 있는 이 응시와 배우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 이 서로의 응시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예진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네. 있는 거가 네. 전달되거든요. 저는 관객으로서. 네. 카메라 앞에 있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저 영상에서. 네. 그 보이지 않는 억압이라는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건지. 전체적으로 좀 마무리하면 재생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제가 만들어낸 개념이라기보다는 많은 철학자들이 해왔던 개념들인데 구체적인 어떤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 자체를 제시를 하지 못했고 좀 개념이나 관념에 그쳐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재생산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를 얘기를 했을 때 그 억압에 대한 지점들에서 초자에 대한 생각들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어떤 초자라는 것들은 뭐뭐 해야 한다는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어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남한테 패 끼치지 마라. 근데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오랫동안 초자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억압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것들을 마주하는 어떤 지점에서 조금 재생산에 가까워지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폭력들이 만들어내는 억압들이라는 게 정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억압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가 좀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충분히 답이 된 건가요, 이게? 아니 뭐 충분한 답은 안 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차재신 배우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게 연극으로 했을 때와 영상으로 찍었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르신지 좀. 카메라를 촬영할 때는 그냥 얼굴이 비칠 수도 있고 그냥 특정 신체 포인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몸이 그렇게 좀 더 자율적이거나 혹은 오히려 더 수동적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연극 같은 경우에는 무대 앞에 선다 있으니까 연기를 할 때도 이제 몸을 관객석을 향해서 열어두고 어떻게 보면 큰 차이,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차이고 이렇게 카메라는 너무 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조금 갇혀져 있는 부분들이 많고 연극은 조금 더 편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 영상을 추후에 보실 분들도 또 저희도 앞으로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 작업 이후로 어떤 것들을 해보고 싶으신지 이번 작업을 하시면서 또 새롭게 떠오른 아이디어가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연극을 영상화 시킬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들을 찾는 작업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좀 생각하는 무의식에 대한 생각들이 좀 많아서 그것들을 조금 거리 공연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들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했던 저기 우이천이랑 여기 평문에서 했던 야외 공연들도 조금 더 개진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텍스트나 이론 자체는 조금 거의 이제 완성이 된 상태인데 아직 그 텍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몸들을 아직 조금 못 만들어서 지금 요번에 그 미술 감독하고 안무 감독까지 조금 팀에 합류를 해가지고 그것들을 진짜 저희가 원하는 몸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좀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이번에 연구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도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계속해서 저희는 뭐 공연으로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네, 뭐 계속 지켜봐 주시면은 열심히 요거 좀 편집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